자, 오늘 또 오랜만에 책 얘기해야지. 책 읽읍시다. 책을 읽어요. 책 느낌표. 자, 오늘 어떤 책이지? 미키 세븐. 지은이? 지은이가 잠깐만 보자. 에듀워드 애슈턴. 에듀워드 애슈턴. 이 외우라고. 봉준호 아니라고. 일단 책 먼저 보자. 책 일단 먼저 봐야지. 이게 실물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물책이고 뒤에 이렇게 생겼고 창훈이 얘기 한번 줘볼게요. 꽤 두껍네. 한 400페이지 정도 돼. 점자는 305페이지인가? 300 몇 페이지야. 많이 따라왔네. 감사의 말까지 나와 있는 건데 어. 여기 앞인가? 이 표지를 만들고 있어. 여기 앞이구나. 표지에는 뭐가 그려져 있게 맞춰봐. 여기는 딱 봤다. 반물질 미키 세븐을 선정한 이유 그냥 인기가 있어서. 인기도 있고 그냥 이런 약간 재밌는데 철학적인 느낌도 있고 나눠볼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했지 나는 하면서 그냥 그냥 킬링으로 쑥 그냥 시간만 흐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같이 얘기해볼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 왜 세븐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어? 나는 이 첫 문장이 되게 재밌었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처음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딱 시작하는 문장이 지금껏 죽어본 중에 가장 멍청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았다. 그치. 이 문장이 우와 뭐야 너무 훅 가는데 그치. 뭔가 설명 없이 훅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죽음으로 시작하는구나. 왜 죽었지? 너무 궁금해지면서 이 죽음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라고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익스펜더블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더 흥미로웠지. 익스펜더블이 무슨 뜻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난 몰라. 소모성의 약간 이런 소모용의 약간 이런 형용사거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키 세븐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 행성에서의 그 직업적 위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그래도 해줘?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얼음 행성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이거 또 누가 또 어디 긁어왔다고 할까봐. 그러면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얼음 행성 니프라임을 개척하는 우주 탐사대 익스펜더블이다. 이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임무를 전담하는 역할로 사망할 때 기억을 보존한 채 새로운 복제 인간으로 프린트됩니다. 미키는 6번의 죽음을 겪고 7번째로 되살아난 미키 세븐이 되지만 어느 날 임무 중 실종된 것으로 간주돼 미키 8이 생성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2명의 미키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면서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재밌어. 뒤에는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미키 세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들을 보면 언뜻 보면 되게 오락적이고 그렇지. 되게 약간 킬링타임용 같은 느낌의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많잖아. 괴물, 그지? 그 다음에 기생충, 살인의 추억, 되게 그런 영화들 보면은 설국열차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어렵지 않은데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는. 그 영화 보고 나면 뭐야 이런 느낌 있어. 그치. 찝찝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영화 봤어? 어떤 영화? 어떤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 영화들 보면 그치. 봉준호 감독 영화들을 다 보고 나오게 되면 찜찜함이 좀 있어. 이거는 미키 세븐틴은 봤어? 안 봤지. 나도 이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부랴부랴 오늘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봤는데 아직 다 못 봤어. 지금 40분 정도 봤는데 일단 40분 정도까지는 책하고 설정이 막 크게 엄청 다르진 않지만 제목 자체가 이제 미키 세븐, 책은 세븐이고 영화는 세븐틴. 그게 다른 그 느낌이 있지. 이 책을 나는 읽으면 손을 못 놓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뭐냐면 1장, 2장, 3장 하다 이렇게 제목이 없이 쭉 이렇게 장장 이렇게 올라가잖아. 짧은 페이지로. 그러면서 이게 과거, 현재를 교차로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읽을 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놓을 수 없다. 손에서 놓을 수 없다. 그치. 마지막에 그 챕터별 마지막에 보면은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효과들이 있나? 있잖아 드라마도 그렇지. 보면은 나나나나나 하면서 딱 카페벤에 딱.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대장 사령관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전투 조종사 2명이 있고 나오죠. 날베토, 나샬.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경비병들이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개척민들이 있지, 익스펜더블이 있지, 그리고 약간 괴물처럼 설정된 그 뭐라고 하지? 크리퍼들 있지. 다양한 그 정체성을 가진 각자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키는 사람들이 정말 혐오했다고 해야 되나? 싫어했다고 해야 되나? 무서워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가 되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참 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어떻게 인식할까? 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가 되게 흥미로웠어, 개인적으로는. 일단 먼저 미키 세븐에서 그 세븐의 의미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한번 더? 좋을 것 좋아요. 같은데, 뭐 영화는 사실 제가 다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 근데 미키 세븐은 일단 미키 1, 2, 3, 4, 6가 다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반스가 결국 그 사채업자 그거에 빚을 안 갚기 위해서 그렇지. 우주 세계로 이제 베르토와 같이 도망쳐. 도망 거지. 이제 도피.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익스펜더블, 원래 익스펜더블이라는 것들은 범죄자 혹은 뭐 되게 안 좋은, 윤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시키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본인이 자원을 해서 아마 처음으로 자원해서 하게 된 그 익스펜더블이 됐는데, 1부터 6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령을 잘 수행했던 과거다. 그리고 8은 이제 복제된 현재가 나온 거잖아. 그 틈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제와 자아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고, 좀 제가 여러 가지 평도 좀 봤는데 왜 세븐을 썼냐면, 세븐이라는 숫자가 그 서양에서 가장 완전한 완전수 숫자 혹은 뭐 전환의 숫자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조도 7이 창조고, 그렇지. 덕목들도 뭐 7가지 덕목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7은 경험이 축적된 고비이자 또는 각성의 숫자, 완벽한 숫자다. 그래서 세븐이라는 제목을 존재론적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미키 에잇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나의 존재론적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서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세븐이라는 제목이 적절하게 주어졌다 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덧붙이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치. 얘기가 이어져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개인적인 고뇌들이 많이 담겨 있어. 관찰자로서 사실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 그 나의 시선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독자들이 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에잇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녹아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영화도 마찬가지야. 영화도 독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사실 뭐 주제를 되게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 그리고 자아에 대한 그 이야기, 복제를 했을 때 과연 복제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은 정말 인간일까? 나의 자아와 어떻게 구별이 될까?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인 거지. 복제를 했을 때 그 인간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물론 죽었을 때 그 고통이나 기억들은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근데 또 다시 그 재생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 이게 배경이 2050년인가로 나오거든요. 2054년? 그러니까 불과 지금 30년 남았어. 30년 뒤에 지금 여기 우리 감독님 포함해서 우리 익스펜더블이 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너무 또 이제 몇십 년 후를 예상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 여기에 나오는 게 10년 전의 너와 오늘의 너와 같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지. 우리는 같은 세포가 아니잖아. 10년 전의 모습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쭉 이어온 기억들로 이게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 과연 이제 그 처음에 내가 익스펜더블이 되기 전에 나와 기억 고스를 갖고 있는 세븐은 어떻게 보면 프린트에 뽑혀 나온 좀 다른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누군가 봤을 때는 내가 느끼기에도.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키 세븐이 이제 에잇의 존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전 1, 2, 3, 4, 5, 6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다. 할 수 없었지. 그렇지. 이제는 에잇의 존재를 통해서, 왜냐면 동시에 공존을 하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닫게 된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익스펜더블의 마음이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 너 때문에. 왜? 나 너희 거의 익스펜더블이잖아. 그래? 너가 시키면 다 하고. 사실 여기서 저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기억나지? 예, 그렇지. 테세우스의 배. 오랫동안 요게 하겠고. 요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소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가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되게 유명한 역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배를 수리하면서 그 남은 판자들을 하나씩 새 걸로 갈았을 때 과연 그 배는 예전의 배와 같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 새로운 배인가? 새로운 배인가? 요런 것들이 좀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맞네. 던져주는 것 같아. 그렇네. 그러니까 아까 창훈이가 세포 얘기도 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몸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는 10년 전 우리가 세포가 달라졌단 말이지.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그때 나랑 같은 인간인가? 약간 요런. 그러니까 되게 가벼워. 사실 책 보면 되게 좀 술술 읽히게 생겼고. 뒤에도 미키 1은 가장 길게 살았다, 미키 2는 가장 짧게 살았다, 미키 7은 가장 멍청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그렇죠. 되게 쉽게 잘 읽길 SF 소설인데 막상 읽어보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이제 AI 시대에 다가오면서 더 이걸 느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재미있는 저 개인적으로 떡밥 하나 던져주면 재밌는 게 있어요. 미키 세븐이 펑펑 우는 장면이 마지막 쪽에 나옵니다. 왜 울까요? 진짜 펑펑 우는 장면이 그치, 나옵니다. 그치. 예. 그리고 이게 우주 시대가 이제 개척이 된다라는 거잖아. 물론 뭐 현실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주로 나가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개척해서 사는 그렇죠. 건 이런 좀 생각이 행성에 드는데. 대해서 맞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오더라고. 하고 미키 미키 그 마우스? 세븐의 반물질의 블루스 이제 후속편 창훈이는 안 읽었지만 안 읽었어. 저는 이제 그 뒤에 이것도 한 400페이지 되는데 한 300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 보면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후속편이니까. 세계관이 확장되고 뭐 어차피 그 책을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 말고도 겉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크리퍼라고 했던 존재 있잖아요. 알죠, 크리퍼. 크리퍼가 전면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 요 미키 세븐에서는 크리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니죠. 크리퍼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부 그 자체 갈등, 여러 이야기들.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서는 이제 그 크리퍼가 하나의 또 다른 화자로 전면 등장합니다. 재밌겠네. 그치? 읽어봐. 읽어봐야겠다.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한번 읽어봐. 재밌네요. 아니 사실 그 요새 저는 너무 좋은 게 창훈이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또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AI적으로 옛날 책을 안 읽는 창훈이에서 그렇죠. 책을 읽는 창훈이로. 맞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거. 창훈 7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까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나일까? 또 인간이 복제가 됐을 때 그거는 윤리적으로 어떨까? 과연 그 인간과 저 인간은 같은 인간일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재미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좋아. 우리 또 다음에 읽을 책 한번 고민해 보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해보자. 오케이, 고민해보자.